일본 주가와 국채 가격이 폭락한 데 이어서 마침내 엔달러 환율도 100엔대 밑으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이 아베노믹스의 3대 상징축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내부에서도 이 7월 참여 선거를 앞두고 아베노믹스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문제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논설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의 주가와 국채 가격 폭락에 이어서 엔달러 환율도 장중 한때긴 하지만 100엔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먼저 그 움직임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아베노믹스 지금 네. 최대 쟁점 사항이죠. 오늘도 긴급 아마 보완책이 발표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은 어제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는 지난 2주간 보면 주가가 니케이 지수가 한 15% 폭락하고 있죠. 그야말로 대폭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진국 주가가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것이 경제가 선진국으로 되는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역시 이렇게 2주 만에 15% 폭락했다는 것은 이 아베의 엔저 정책이 얼마큼 무리 있는 정책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국채값 폭락하고 있죠. 일본이 지금 국채값 안정이 돼야, 다시 말하면 국채 수익률이 안정이 돼야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책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렇게 대책이 발표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뉴욕에서 끝난 일본의 국채 수익률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완책 발표돼도 지금 이렇게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엔달러 환율도 어제 장중한테 98엔대 오다가 일시적으로 100엔대 올라가긴 하지만 지금 이 방송 오는 시점에서 다시 100엔이 붕괴돼서 99엔대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로 보면 아베노믹스의 상징인 세 가지가 전부 지금 이제 99점 나오죠. 예. 그래서 다시 100엔대 회복해서 해서 매수금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가격 지수는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해서 추세를 잡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 붕괴되면 100엔대 붕괴되는 모습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정치가 된다. 이게 시장 참여들의 모습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각도에서 아베노믹스 세 가지 축이죠. 주가 떨어지죠. 네. 채권가격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일본은 엔화 강세가 되면 이것도 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대 축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아마 긴급히 대책도 발표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베노믹스의 3대 상징축이 이렇게 불안하게 흔들리는 이유, 그 원인을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베노믹스 할 때 엔저는 반드시 수단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본 사람이 엔달러 환율이 78엔에서 100엔 가니까 아베노믹스는 성공원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는 어쨌거나 엔저는 수단이다. 그러면 아베노믹스의 궁극적 목적은 시청자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디프레 탈출, 경기 회복인데요. 예. 자꾸 엔저가 되면 성공한 것처럼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이런 사항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아베노믹스는 디프레 탈출,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이다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아베노믹스가 디프레 탈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플레 기대 심리 안정하에 국채 금리가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아베노믹스 추진할 때 가장 궁금해했던 상황입니다. 또 가장 성공 여부에 판가름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본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정책이 변화가 되고 있죠. 그동안 정책 속에 많이 가격 변수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난 금융위 가정 6년 동안 이렇게 보면 돈 많이 빌렸죠. 투자자가 미래에 불안하죠. 예. 근데 안전자산 선택 범위가 적죠. 예. 그런 상태에서 금값이 거품이 됐었고 미국의 국채가 거품이 됐었고 일본의 국채는 경기 여건에 관계없이 엔화가 안전통화 그다음에 일본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부각되면서 일본의 국채가 거품이 꼈는데요. 그러면 세 가지 요인 중에 거품이 가장 많이 낀 게 뭐냐 하면 역시 일본의 국채 시장에 거품이 가장 많이 꼈다고요. 예. 그러면 최근에 출구 전략에서 경기가 통화가 완화해서 긴축적으로 간다 하는 정책 변화가 됐을 때는 연초부터 올해 해외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 괜찮습니다는 요 국채 부분이라든가 거품이 낀 부분은 금값 하락, 금 투자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선진국 국채 투자하지 마세요. 큰일 당합니다. 하는 이런 쪽을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인데요. 막상 그때 말씀드릴 때는 그냥 당시 상황이 그렇게 불안한 상황이었었고 이 국채에 붕괴 조짐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다가
지금 와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나 보니까 각종 그 채권과 관련된 펀드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게 된 상태거든요. 그럼 지금 와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이런 그 입장을 보이시는데요. 사실 뭐든지 경제는 생물이고 굉장히 라이프 사이클이 짧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경제TV를 매일 이렇게 봐야 되냐면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으니까 이 재테크 스팬도 길게 가는 게 있고 짧게 가는 게 있거든요. 짧게 가는 건 빨리빨리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때는 괜찮으니까 막연하게 가겠다 하면 지금 와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 같아서 채권의 거품 정도 낀 정도로 볼 때는 일본이 가장 거품이 많이 꼈습니다. 그러면 출구 전략 얘기하면 거품이 많이 낀 데서부터 붕괴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의 그 거품 붕괴, 그다음에 국제 금에 대해서 거품 붕괴, 미국의 국채 금리의 거품 붕괴. 이것이 이제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본의 국채가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 예.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아베노믹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경기 회복과 디플레 탈출의 관건인 시장 금리 안정. 이것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3대 축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노은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주시하는 시기 잠깐 놓치면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렇습니다. 움직임을 보이고 네네. 있는데요. 이 엔달러 환율 하락의 원인이 국채금리 급등과 이제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네, 오늘도 이제 3대 화살촉 정책에서 마지막 성장과 관련된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계획, 아까 진행자께서도 구조계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발표는 되겠다 하는 얘기를 그 뉴스 시간에 뉴스에서 전해주셨습니까? 전해드렸습니다. 여기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빠르다. 예. 그만큼 아베노믹스의 축이 흔들리다 보니까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축 중에서 빨리 가져간다. 이 세 가지 축이라는 것은 화살촉에 해당되겠는데요. 예. 결국은 지금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에선 재정정책의 보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될 때는 바로 이 금리 급등인 아시겠다는 아베노믹스가 두 번째 축, 세 번째 축 가져갈 때 가장 재정적으로 보완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급등한 이자 급등, 국가채무는 230% 서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오늘 경우에 따라서는 아베노믹스 보완책이 발표된다고 지금 많이 나오는데요. 시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까 하는 것 같아서는 과거 작년 그 12월 중순 때 아베노믹스가 엔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시장에서는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그때는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아주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지금은 뭐냐? 추가 보완책이 발표한다 하더라도 사실 엔달러 환율이 다시 99엔대 내려앉는 이런 모습을 아니면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개장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반등이 냉담한 것도 상황이 많이 반전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에서 이 금리 급등이 얼만큼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아킬레스 건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요. 아베노믹스가 흔들리게 되면은 오히려 엔화 약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오히려 강세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어제 이 방송에서 어떤 그 전문가라 얘기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아베노믹스가 흔들리니까 엔화가 약세가 된다 뭐 이런 쪽에 얘기하는데요. 참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방송 출연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안전자산이 위기 때 안전자산 여부를 평가하는 이런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특정 통화가 안전자산, 안전통화냐 하면 예. 보통 세 가지 이론적 근거를 얘기하는데요. 리퀴드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그다음에 크레딧 리스크, 신용 리스크, 예. 마켓 리스크, 시장 리스크로 평가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세 가지 리스크를 볼 때는 일본이 그 안전통화로서 분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보면 미국의 달러와 함께 일본의 엔화도 안전통화로 분류되고 또 예. 여기에 유로화도 아직까지 안전통화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자, 안전통화는 뭐냐? 하면 위기 때일수록 사실 투자자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안전자산을 사고 안전통화를 부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런 그 안전통화로 분류될 때 아베노믹스가 흔들리면 결과적으로 안전통화로서 엔화가 부각되게 되고 엔화의 수요가 되는 상태에서 엔화가 강세되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다시 98엔대, 99엔대 떨어지는 배경이거든요. 이런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 분은 아베노믹스 흔들려. 일본 경제 안 좋아. 엔화 약세. 자, 그러면 과거에 일본 경제가 안 좋을 때 왜 엔화가 75엔까지 떨어졌느냐 이 사실을 잘 모르시거든요. 왜 그게 인과관계가 그렇게 되느냐 하는 이게 바로
UC 버클리의 베리 아이켄베거, 세계에서 가장 환율로 유명하신 분이죠. 아이켄베거는 안전통화의 저주, cause under the, under라는 표현을 씁니다. over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under the safe haven, 이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흔들리면 본래 자리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안전통화로 부각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다시 100엔대 밑으로 떨어지는, 다시 말하면 미 달러에 대해서 엔화가 강세가 되는 이런 꼴이 된다. 이게 예. 아베노믹스가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요. 아베노믹스가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 추진 이후에 일본 시장으로 외국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후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자금이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가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우리한테도 중요한 문제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이 대목에 있어서 다시 이론적 근거를 좀 얘기하면요. 네. 각국의 통화치를 감안한 국제간 자금의 피쇼의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전으로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이라든가 진행자분도 네. 같이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일본이 엔달러 환율을 아베 정부가 78엔에서 100엔으로 올리는 엔화 약세된다면 네. 환율로 따지면 엔달러 환율 올리면 올릴수록 엔화가 약세되면 할수록 외국 자본이 사실 일본에 하면 그만큼 한차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네. 자, 엔달러 환율 1달러에 78엔 가져가서 지금 엔달러 환율 100엔 되면 100엔으로 바꿔 1달러 바꿔 나올 때는 78원 들어갔던 것이 100엔에서 바꿔야 되니까 오히려 줄어들게 되죠. 한차선이 예, 되죠. 예. 근데 한차선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인위적으로 한차선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본 주가가 일본의 그 외국 자본이 들어갔을까 했을 때는 워낙 일본의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 가장 본질적 문제인 엔화 강세 부분을 좀 풀려주면 일본 경제 살아나지 않느냐. 그러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것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주가가 한차선을 우월할 정도로 예. 주가가 상승의 기대성이 되니까 이 한차선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가 상승률이 기대 수준만큼 올라가지 못하면 네. 바로 뭐냐 한차선이 부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국 자본은 어떻게 하느냐? 이탈될 수밖에 없죠. 이탈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이론적 근거를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의 증시는 계속해서 외국 자본 들어가는 문제가 계속된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올라간다. 엔달러 환율이 100엔 정도 될 때 그동안 투자했지 못한 사람 다시 일본형 펀드를 지금 들어가다 늦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막상 일본의 주가가 추춤하면 한차선이 부각되는 상태에서 외국 자본이 나갈까 들어갈까 하는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일본 내 자금도 누차에 말씀드리는 네.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그동안 일본의 자금들이 밖으로 이탈되지 않을 때는 일본 경제 입장에서 나쁘지만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좋았던 엔화 강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의 엔저가 되다 보니까 자, 금리 낮고 이제 엔화가 약세 풀었습니다. 주가 안 올라갑니다. 그럼 일본의 사람들이 아무리 애국심이 강하더라도 금리가 낮고 이제 일본의 엔화가 약세가 된 상태에서는 자금이 밖으로 이탈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국내 증시에 엔캐리 자금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저 속도도 조절을 해야 되겠고 아베노믹스도 수정을 해야 되겠고 이래저래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엔달러 환율이라든가 아베노믹스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요? 한국경제TV에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네. 보면 아까 뉴스 시간에 니케이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는 아베 총리가 이제 밝게 웃음을 치고 뭐 이렇게 손을 들고 예, 그렇죠? 여유가 있어 보이죠. 예, 그런 뭐 여유가 있었던 판인데 예. 오늘 그 아침에 뉴스 시간에 나가는 이렇게 자료를 하면 보면 상당히 저도 네. 우리 그 PD라든가 이런 스태프진께서 굉장히 시장 흐름을 잘 읽어간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오늘 굉장히 긴장감 있는 표정을 짓는 자료화면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것이 지금의 일본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일 때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어쨌거나 이렇게 엔저를 통한 무리한 정책만 가지고 안 된다. 보완책 나온다. 근데 보완책 나오더라도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에 재정정책 측면에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런 쪽에서 냉담하게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이 다시 100엔대 붕괴되는 이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전에 한 달 전인가요? 엔달러 환율이 103엔, 104엔 가는데 일부에서 엔저 베팅한다 하는 시각에서 상당 부분 엔달러 환율을 우리 민간연구소의 모 연구소도 120엔 간다 하는 얘기가 아마 뉴스 시간에 전해주신 거를 알고 있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앞으로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엔화 약세가 되는 국면.
그다음에 엔달러 환율이 100엔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지금 상태에서 지속되는 점. 네. 그다음에 엔달러 환율이 100엔 밑으로 떨어지는 엔화 강세 국면이 사실 그때 상황에서 반복되는 소위 머드링 스루 세 가지 시나리오가 머드링 스루 국면이 가겠다 하는 상당히 혼탁한 국면을 가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아마 시청자분도 기억나시고 네. 아마 제 보고서를 받아보신 분들도 아마 명확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엔달러 환율은 그때그때 모습에 따라서 이런 혼탁한 국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도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가의 변동성이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증시에서 보는 출구 전략의 얘기가 완화되면 다우지수 많이 올라가 그 다음에 출구 전략 우려되면 떨어져 하는 변동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커가는 이런 모습이 재테크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아베노믹스 긴급 진단해 보는 이유도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두더라도 우리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니면 실패를 하게 되면 더더욱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엔저가 되면 환율이 이렇게 우리에 몰리기 때문에 타격이다. 예. 또 이제 엔달러 환율이 다시 100엔에서 아베노믹스가 물어니까 더 타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 그러면 당신 얘기 말을 믿고 뭘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예. 이런 쪽에서 여기 방송에서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아베노믹스는 일종의 경제학에서 헤로트 너마의 소위 나이프 엣지 시어리다. 그래서 칼날이를 갖고 있는 이러한 정책이다. 칼날이를 갖고 잘 있어야 거기서 안정적을 찾는데요. 요게 무너지면 크게 베이는 겁니다. 무너지더라도 엔저 쪽에 우측으로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우측으로 떨어지더라도 비는 거고 작두에 이니까 그다음에 엔달러 환율이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크게 베는 겁니다. 이게 일전에 제가 이 아베노믹스를 헤로드 너마의 나이프 엣지 시어리 칼날이를 갖는 이론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런 국면이 지금 상태에서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학에서 불균형이 균형이다 하는 베러 그루스만 이론이 있는데요. 1980년대 초에 지금과 것처럼 환경이 상당히 급변할 때 유행했던 이론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엔달러니 100엔 정도가 지금 상태에서는 불균형 상태의 세계 경제라든가 한국 경제 입장에서 그래도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제시될 수가 있겠는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쪽이든 가든 불안하다. 그러면 이게 세계 경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재테크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마 한두 달 전서부터 제가 재테크 변수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정 부분에 쏠리면 상, 안전자산으로 좋다 쏠리면 상하지 말고 위험자산으로 좋다 쏠리면 상하지 말고 이렇게 재테크 변수 간의 균형을 찾으면서 이렇게일수록 혼돈 상태가 상당히 지속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능력은 키우는 것이 굉장히 좋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아베노믹스가 관련해서도 단적으로 또 미국의 그 출구 전략 관련해서도 증시도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환율도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국면이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드시 말씀드리면 아베노믹스는 정상적 대책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포지션을 져야 될까 하는 이런 말씀 아마 시청자분께서 엔저가 되도록 기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엔화 강세 되도록 기대하지 말고 그게 아베노믹스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 주가와 국채 그리고 환율 아베노믹스의 3대 상중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내용 긴급 진단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